자, 어떠신가요?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시죠? 자, 여기가 이제 계약법 들어가는데요. 역시 이제 계약법 중에 계약법 총론 파트입니다. 자, 계약법은 총론과 강론으로 나눠 있어서 강론에서는 말 그대로 구체적 계약 세 가지 매매, 교환, 임대차를 배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 매매, 교환, 임대차라는 계약들을 하나하나 배우기 전에 이 계약들의 공통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항상 총론이라고 그랬죠. 총론, 계약 총론. 자, 그러면 이 계약법 총론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크게 세 파트입니다. 자, 우리가 앞쪽에서 법률행위, 이것도 법률행위죠. 아주 대표적인 법률행위죠. 자, 법률행위는 성립요건, 그 다음에 효력요건 이렇게 들어왔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계약 성립하는 것을 보셔야 되고요. 그럼 성립했으면 그 계약의 효력을 이제 보셔야 되겠죠. 효력. 정상적인 것을 우리가 본다고 그랬으니까 계약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쌍무계약 중심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쌍무계약 기억나시죠? 그 계약 하나로 인해서 양쪽 당사자가 채무 다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쌍무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가 다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의 효력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은 언젠가는 소멸이 되겠죠. 계약 소멸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 계약 소멸하는 것은 뭐 취소해도 소멸이 되겠지만 그건 이미 법률행위 앞쪽에서 다 보셨기 때문에 계약에서만 특이하게 소멸되는 게 이제 해제와 해지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계약법 총론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 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들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법 총론은 보통 한 5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계약법 강론도 5문제 이렇게 해서 사이좋게 전체적으로 계약법은 10문제 정도 나오는데 자, 이번 이제 30일에는 아주 특이하게 계약법 총론에서 7문제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나올 만한 게 다 나왔다는 거죠. 계약법 강론은 3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자, 어쨌든 계약법 총론 크게 여러분 머릿속에서 계약은 어떻게 성립되고 성립된 계약은 어떤 효력이 있고 또 계약은 어떻게 없어지는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을 잡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중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강의를 해서 들어봤던 계약 성립에 대한 걸 들어가 보죠. 자, 계약이 성립되려면 이 계약은 법률행위 종류 중에 의사표시 하나만으로는 성립이 안 된다고 그랬죠? 의사표시 2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2개의 의사표시를 한쪽을 청약이라 하고 다른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승낙이라고 그런다는 얘기죠. 내 아파트를 10억에 좀 사시오. 청약이 되겠죠. 상대방이 알았습니다. 내가 10억에 사겠습니다. 승낙이 되겠죠. 그럼 반대로 그 아파트 나한테 10억에 파셔. 청약이 되고 알겠습니다. 10억에 팔겠습니다. 승낙. 자, 가장 전형적인 계약 성립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청약과 승낙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데 자, 청약은 의사표시인데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돼요. 그냥 내 아파트 사세요 이렇게 해서는 청약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아파트를 얼마에 사세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주의해서 보시는데 그러면 청약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청약은 있죠. 청약은 꼭 특정한 사람한테만 사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죠. 뭐 무슨 신문 광고를 낸다든지 그냥 중개업소나 이런 데 이렇게 내놓는다든지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다는 거. 또 청약은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에게 발송했을 때 효력이 생기냐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기냐 그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청약은 상대방한테 뭐가 돼야 도달이 돼야 효력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청약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점이 도달한 때입니다. 도달한 때. 이것은 이제 뭐 사실은 조금 요즘하고 맞지는 않다고 그랬어요. 예전 법조인이라서 어쨌든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도달한 때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도달이 됐으면은 청약자는 자기가 한 청약을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느냐?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만일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자기 부동산을 10억에 사라고 청약을 했는데
그게 상대방한테 도달이 돼서 효력이 발생했어요. 그렇다면 상대방은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청약한 것을 지금 도착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뭐 준비를 하든지 간에 뭔가를 준비하겠죠. 뭐 살려면 뭘 한다든지. 이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안 팔겠다 이래버리면 상대방이 황당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도 고려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적으로는 도달 후에는 철회하지 못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렇다면 이쪽이 청약자고요, 자 이쪽이 상대방인데, 그러면 청약자는 청약을 했을 때, 자 상대방한테 도달했으면 자 함부로 철회하지 못한다. 그럼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회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청약자도 한 번 청약했으면 이 사람이 승낙할 때까지 절대로 철회를 못한다 그러면 뭐 10년 20년 계속 여기에 묶여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청약은 철회하지 못하는 대신에 청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시점을 잡아줘요. 자, 이걸 청약의 존속기간 또는 승낙기간이라고 그랬는데, 자, 승낙기간은 그 기간 내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승낙을 해서 청약자한테 도달이 돼야 이 계약은 성립하는 거지,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상대방의 승낙이 청약자한테 도달되지 않으면 청약의 효력은 없어지니까 이제는 을과의 관계도 이제 없어져 버린다 이 얘기예요. 철회를 못하는 대신에 청약이 존속하는 기간을 잡아주는 거, 이걸 승낙기간이라고 그래요. 어렵진 않습니다. 뭐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자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을한테 자기 아파트를 10억에 사라고 청약을 했는데 그걸 12월 20일까지 좀 대답 좀 해달라고 승낙기간을 12월 20일로 잡았으면, 그 얘기는 결국 자기 청약은 12월 20일까지만 효력이 있고 그 이후에는 없어진다 그 의미죠. 그러니까 청약자가 그 기간 내 승낙 통지를 받지 못했으면, 자 12월 20일까지 이 사람이 아무 얘기 없으면 그대로 청약은 효력이 잃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 사례 형태로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그러면 자 승낙을 하긴 했는데 이거 12월 21일 날 승낙해서 청약자한테 22일 날 도달됐다 해서 요 계약 성립된다 그러면 안 되죠. 이미 청약은 없어지니까 계약은 성립되질 않은 거예요. 잡으시고. 그럼 2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그럼 승낙기간 정하지 않았으면 그럼 청약은 영원히 효력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항상 이럴 때 법에서 잘 쓰는 게 상당기간이에요. 똑같이 상당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또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자, 이걸 승낙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종종 나오는데 그렇게 정답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볍게 볼 수 있고요. 자, 문제는 바로 3번. 자, 승낙을 보시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하나 빠졌지만, 자,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답할 의무는 없죠. 확답할 의무는 없단 말이에요. 그 기본적으로 대답을 하든 안 하든 이 사람 자유입니다. 자, 하면서 승낙을 한다 하면은, 그러면 승낙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승낙 효력이 있냐 없냐 얘기인데, 아까 청약하고 비교하시라는 거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효력이 있었죠. 하지만 승낙을 하는데 불특정 다수인에게 승낙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특정한 청약자에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로 나와야지 여기는. 그래서 여기서 승낙이냐 청약이냐 구별하시고요. 자, 이것도 주의해서 보시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의사표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한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격지자 간의 계약은 그랬죠. 격지자라는 것은 이제 갑과 을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의사표시를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걸 격지자라고 그랬어요. 수업 시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의사표시를 즉각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대화자라고 그랬죠. 서울에 살고 부산에 산다고 해서 격지자가 아니라 서울 살고 부산에 사는데 서로 핸드폰으로 전화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대화자가 되는 거지만, 편지로 오고 간다 그러면 이건 격지자가 되겠죠. 옛날 이제 법조문이라고 그랬어요. 자, 어쨌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이제 성립 시기가 문제가 되는데요. 자, 승낙도 의사표시니까 원칙대로 한다면 도달한 때라고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는 발송한 때. 그러니까 자 12월 20일로 승낙기간을 정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저 아파트 괜찮다, 나 12월 11일쯤 돼가지고 사겠다, 10억에 사겠다라는 승낙을 해서, 자 이쪽에 12월 12일 날 도달이 됐으면 발송은 10일 날 발송을 했고요,
청약자한테 도달한 것은 12일 날 도달됐는데, 그럼 이 계약은 성립은 되긴 됐는데 어느 때냐 얘기예요. 원칙대로 한다면 도달한 때인데, 이 승낙은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자, 국가에서는 어차피 승낙한 거니까 빨리 계약을 성립시켜주기 위해서 발송한 때로 잡습니다. 발송. 주의해서 보세요. 그래서 무조건 격지자가 아니라 격지자 간에 뭐가요? 승낙이 있을 때 발송이에요. 발송. 그래서 격승발해서 아예 그냥 머릿속에 이런 것은 키워드 잡아서 외워주세요. 왜냐면 이쪽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은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겠지만은 뭐 어려운 거라기보다도 이런 문장을 가지고 살짝 승낙을 청약으로 바꾸는다든지, 뭐 발송을 도달을 발송으로 이렇게 살짝 바꿔놓으면서 문제를 내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요것들은 그냥 격승발이다. 격지자 승낙이 나와야 발송이다. 그 외에는 다 도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성립하는 거고요. 자,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이 성립해가지고 꼭 청약 승낙이 아니더라도 계약이 성립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는 게 있죠. 자, 말 가지고서 이제 장난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어차피 계약은 승낙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청약에 대해서 승낙의 의사를 행동으로 뭐 했냐면 실현시킨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실현시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듣겠다고 뭐 책은 사지 않고 그 사무실에서 책을 빌려와가지고 강의 듣다가 밑줄을 친다든지 아니면 별표를 한다든지, 자, 이래버리면 결국은 그것은 책은 빌려왔지 산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이 거기다가 낙서했으니까 그건 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낙서했을 때 아니면 밑줄 쳤을 때 그 책에 대한 매매 계약은 성립된 거다. 또는 뭐 유료 주차장에 그냥 가서 주차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승낙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주차장과의 계약은 성립된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의사실현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법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언제 성립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냐, 그 사실을 청약자가 안 때냐 얘기인데, 사실이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에다가 낙서한 때, 별표 친 때, 그냥 유료주차장에 주차한 때 그냥 그대로 계약은 성립된 거지, 그걸 상대방 학원 측에서 알았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의해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는 게 있는데요. 교차 청약, 뭐 세상 살면서 이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둘이 텔레파시가 딱 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약만 서로 교차되고 있다는 거예요. 청약만. 자, 갑이라는 사람 을한테, 부산에 사는 을한테 자기 부동산 15억에 사라고 청약을 합니다. 이걸 12월 10일 날 발송을 해요. 편지 착 써가지고. 근데 이 청약이 상대방인 을한테 도달되기 전에 을이 또 갑한테, 야, 네 아파트 그 10억에 나한테 팔아라. 그 청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12월 한 11일 날 또 발송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 청약이 서로 상대방한테 이렇게 도달됐어요. 그럼 여기 승낙이 없다고 해서 이 계약 성립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하면 너무 기계적이라는 거죠. 어차피 이 사람도 10억에 팔 마음이 있는 거고 이 사람도 10억에 살 마음이 있으니까, 자, 요 두 사람의 계약은 청약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된 걸로 보자. 근데 보니까 양 청약이 서로 교차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걸 뭘 한다고요?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그럼 역시 여기서도 계약 성립하는 시점이 문제가 되는데, 자, 양 청약이 발송한 때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예요. 도달. 제가 발송 나오면 이것은 아까 격승발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이쪽에서는 다 도달해요. 도달. 여기도 발송한 때 그럼 틀립니다. 양쪽 다 도달됐을 때 효력이 발생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약 성립하는 모습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 성립하는 모습은 크게 세 가지. 청약 승낙에서 성립하는 게 있고요, 의사 실현에서 성립하는 게 있고, 교차 청약에서 성립하는 게 있는데, 주로 시험 문제는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 성립하는 모습을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니까, 자, 역시 전부는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기본 뼈대는 잘 정리를 하시면서 자꾸 복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계약 성립하는 모습을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빨리 좀 코로나가 좀 없어지고 좀 해서 여러분들 또 열심히 또 공부도 하시고 또 나오셔서 또 서로 얼굴 대면하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심심해요. 우울합니다. 자, 하지만 힘내시고 계속 반복하셔서 포기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반복하셔서 계속 보시면 이제 찬찬히 내용들이 이제 숙지가 되실 겁니다. 자, 건강 챙기시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